조용필 씨는 특이하게도 노래방에서조차도 본인 노래를 부른다고 하세요. 조용필 씨와 노래방에 가본 연예인들의 말에 의하면 아예 2시간 동안 내내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콘서트 수준인 거죠.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용필. 2013년 64세의 나이로 19집 음반 헬로를 내서 2012년 세계적 히트작을 낸 싸이, 그 당시에 강남스타일 이런 노래를 누르고 1위에 올라서 골든 디스크상을 받았습니다. 이 앨범에 수록된 바운스는 발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찍었지요. 데뷔한 지 30년이 넘는 가수가 차트 1위를 탈환한 케이스는 국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LP로 데뷔해서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거쳐 디지털 음원까지 석권한 가수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23년 전 가요 톱10에서 1위를 차지하고 23년 만에 2013년 5월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인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들의 강세를 보이는 가요 프로에서 60대 최고령 가수가 최초로 1위를 차지하게 된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가요 무대와 뮤직뱅크를 동시에 섭렵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가수입니다. 일집 당시에는 LP를 한 장 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요 부사랑이를, 아빠 엄마는 창밖의 여자를, 아들과 딸은 단발머리를 들었다고 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라고 했었는데요. 이젠 바운스 단 한 곡으로 세대를 통합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3대가 사랑하는 가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대한 가수 조용필 씨의 재미있는 일화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조용필 씨는 1981년에 그 사랑 한이 되어라는 로맨스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 역은 유진 씨였고요. 위대한 탄생 멤버들도 출연했었죠. 훗날 조용필 씨는 이때의 경험이 너무나 쑥스러워서 2번 다시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실제로 조용필 씨에게 유일한 영화인 것이죠. 팬클럽 주관으로 2009년 재상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팬분들은 못 보셔서 한이 되고 조용필 씨는 다시 상영돼서 한이 됐을지도 모르는 영화입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 허공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드라마 형식의 뮤직비디오로 찍힌 그런 노래인데요. 이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16세 김혜수 씨가 출연을 합니다. 물론 조용필 씨 나옵니다. 나오는데 약간 어색한 연기를 선보이십니다. 조용필 씨는 일본에서도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었죠. 지금이야 일본에 가면 너무나 흔하게 한국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포스터를 볼 수 있는 한류의 열풍이지만 1990년대 초 한류라는 단어조차 형성이 안 되었을 때 이미 조용필 씨는 일본에서도 잘 알려진 한국의 가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류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 돌아와요 부사랑에는 일본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외국 가수의 노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 30회 정도 리메이크 됐다고 하죠. 일본 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배우, 한국 가수 통틀어 가장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는 광고에 자주 모습을 보이셨던 분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조용필 씨는 4개의 광고에만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의 크라운 맥주, 이 광고는 한국 방송 광고 대상, 업종별 우수상을 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롯데제과의 꽃갈콘인데요. 이건 야외 촬영 버전과 콘서트 버전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LG전자 광고와 마지막으로 1화 맥콜 광고인데요. 1화 맥콜 광고는 1분짜리 광고에 콘서트 현장을 담기 위해서 88 올림픽 경기장을 빌렸었다고 하죠. 젊음의 갈증은 맥콜로 풀자는 메시지를 던져 맥콜의 성장을 견인하셨습니다. 조용필 씨는 군과 진짜 사나이를 널리 알린 가수이기도 하죠. 이 말은 좀 의아한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노래이긴 한데 1980년대엔 음반 제작할 때마다 꼭 건전가요를 넣도록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 노래를 버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조용필 씨는 7집, 8집, 9집에 다 건전가요로
진짜 사나이를 넣었었는데요. 놀랍게도 본인이 직접 불러서 넣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하실 수가 없어요. 제 발매본에서는 다 빠져 있으니까요. 조용필 씨는 특이하게도 노래방에서조차도 본인 노래를 부른다고 하세요. 조용필 씨와 노래방에 가본 연예인들의 말에 의하면 아예 2시간 동안 내내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콘서트 수준인 거죠. 같이 가신 분들이거나 노래방에 놀러 오신 분들은 대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필 씨는 본인 곡을 OST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허락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용을 허락했던 영화들은 전부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단발머리, 그리고 인과 연, 신과 함께의 인과 연편에서는 돌고 도는 인생이 사용되었었지요. 그리고 18집의 수록곡이었던 태양의 눈을 이미지송으로 사용했던 실미도, 이런 노래는 다 1000만 영화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외는 있었지요. 최초의 허락을 받았던, 그래서 OST로 사용되었던 곡은 라디오스타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이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1000만이라는 대박은 못 쳤습니다. 하지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영화지요. 그리고 관객 인지도가 아주 높은 영화인데요. 라디오스타는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예능 라디오스타라는 그 예능 프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지도와 인기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주연 배우인 박중훈 씨와 안성기 씨는 이 영화로 그 해 청룡 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용필 씨는 배우 안성기 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집에도 놀러 갈 정도로 절친이라고 하지요. 조용필 씨의 회고에 의하면 중학교 때 같이 앉는 짝꿍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강화도로 소풍을 갔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 방송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안성기 씨는 조용필 씨를 조용한 모범생이어서 가수가 될지 꿈에도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키는 그때 그대로라고, 작은 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는 농을 하기도 하셨었지요. 두 분은 2013년에 나란히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최고영예라고 할 수 있는 은관문화훈장도 받으셨습니다. 안성기 씨는 조용필 씨 50주년 축하 영상에서 조용필 씨의 많은 곡을 즐겨 부른다고 하셨고요. 애창곡 중에 돌아와요 부산항의 한 소절을 직접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필 씨의 음악이 50년간 사랑받는 비결로 노래를 들었을 때 공감이 되고 아직도 어떤 음악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는 가수가 조용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조용필 씨는 1988년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때 신해철 씨가 참가했었죠. 신해철 씨가 속해 있던 무한궤도의 노래 그대에게 강렬한 전주의 꽃이 바로 대상감이다 라고 점 찍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한궤도가 그의 대상을 탔습니다. 그대에게 전주는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신해철 씨의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왕에게 먹혔으니 제대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그렇게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997년 신해철의 음악도시에서 5주간 조용필 씨 특집을 할 때도 두 분이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4년도 조용필 씨는 신해철 씨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용필 씨는 신해철은 데뷔 때부터 지켜보던 후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훌륭한 뮤지션을 잃어 안타깝다고 애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셨죠. 신해철 씨가 2년 전 조용필 씨의 집을 찾아와 음악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가 나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나 역시 그에게 음악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뮤지션으로서의 모험정신이 대단한 친구였다고 그를 추억하셨습니다. 조용필 씨는 다뤄야 하는 주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다음 편에서는 조용필 씨의 콘서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